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입니다. 지난 1회 때부터 꾸준하게 어떻게 공부를 잘 하고 계십니까? 건축법령이 굉장히 용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학습을 하시면서 실무를 하시면은 아마 살아있는 지식으로 체득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법령의 용어의 정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중요한 도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실무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대지와 도로입니다. 그래서 대지는 건축 시작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법령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도로 부분도 기본적으로 대지가 접하고 있는 현장 조건, 도로 상황에 따라서 건축 행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법에서 도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죠. 그래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법상에서 말하는 도로는 사람이 다녀야 되고 자동차가 다녀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도로를 보면은 보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보도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도가 없이 자동차와 보행로가 섞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차 혼용도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큰 도로 같은 경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보차가 분리되어 있는 도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이제 떼보면 거기에 도로 폭이 나오죠. 그리고 지적도를 떼봐도 도로 폭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도로가 보도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있는 경우, 또 보도가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포털 스트리트 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도로의 폭은 보도와 차도가 다 포함된 거리가 이 도로의 폭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4m 이상의 도로가 이제 건축법상 도로고요. 지형학적으로 이제 자동차 통행이 불가한 경우라든가 막다른 도로의 경우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별도로 또 항목을 또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령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형적 조건에 따라서 도로의 구조와 너비를 시행령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골이라든가 뭐 경사지라든가 또 지형적 조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도로의 설치가 좀 불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가 또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3m만 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좀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는 2m, 3m, 6m 막다른 도로의 총 길이에 따라서 도로폭을 확보해야 되는 그 내용들을 별도로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는 막다른 도로의 규정을 별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4m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지를 보면 대지가 있고 맹지가 있죠. 맹지 같은 경우는 바로 눈먼 땅이죠. 우리가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통과도로가 있고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통과도로는 말 그대로 도로의 그 흐름이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통과도로라고 보는 거고요. 막다른 도로는 어떤 도로에 들어왔을 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막혀 있는 도로를 이제 막다른 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지목에 있어서의 도가 있었죠. 지목의 도는 도로를 말하는 건데, 지목상의 구나 대나 천이나 이런 경우에도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도로가 지목상에 도로만 되어 있다고 해서 도로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지목상에 구나 대지가 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현황도로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건축법 제44조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나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친절하게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지가 성립을 하려면 4m 이상 도로에 2m를 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도로에 접해 있지 않하더라도 대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건축법상의 대지의 성립 조건이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에도 좀 허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항목들을 보시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하고 접해 있지는 않지만 공원과 어떤 공지하고 접해 있어서 그 대지에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뭐냐면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허가권자가 이 부분을 인정해 줘야만 대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농지법에 대해서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더라도 대지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 항목입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시고요. 자, 보시는 그림을 보면은 이제 맹지입니다. 맹지를 보면은 22-10번지, 22-102번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없죠. 말 그대로 주변의 모든 땅이 인접 대지와 접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와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맹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적도상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에 이게 맹지입니다만은 현장을 가보면 분명히 아마 통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통로에 있는 부분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건축, 설계, 실무하시는 분들은 현장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도로에 관한 지리 해신이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좀 주요한 것들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된 조서상 도로폭은 6m, 지적고시된 지적도상의 도로폭은 6.8에서 7m, 현황도로가 대략 6m로서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에서 결정된 조서상의 도로폭과 현장의 도로의 폭이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답변이 실제 도로폭이 일부 미달되더라도 고시된 도로폭, 즉 공부상 도로의 폭을 적용해서 제반 건축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적도상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에나 도로폭이 있는데 현장에서의 도로폭을 재보면은요, 대부분이 도로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도로와 현장의 도로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공부상의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 제반 법령을 적용을 해라 라고 지리회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상의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도시계획서만 결정되고 아직 개설되지 아니한 도로인 경우에 건축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할 때 보면 미래에 개설될 도시계획 도로까지 거기가 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빨간 줄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논밭인데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개설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건축허가 가능한데 여기 답변을 보시면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건축 허가는 불허하다는 거죠. 결국은 사용 승인 전까지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용 승인 전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면 이거는 대지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 승인 전까지는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
라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막다른 도로에 대한 너비 규정인데요. 막다른 도로에 대한 너비 규정은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2m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10m 이상이면서 35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도로의 폭이 3m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5m 이상의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너비 폭을 6m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4m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로 부분의 그 대지 면적에 대한 포함 여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지리 회신을 보면은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옆집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우리 땅의 일부가 옆집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대지 면적을 산정을 할 때에 이 통로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제척을 해야 될지 아니면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경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답변은 도로가 아닌 통로일 경우에 대지 면적 산정 시 통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로와 통로에 대한 차이가 나옵니다. 도로는 무엇이고 통로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의를 좀 보시면, 통로는 건축과 관계없이 단순 통행만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통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도로는 아까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보행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라고 봤기 때문에 통로는 말 그대로 단순 통행이라는 거죠. 단순 통행이니까 뭐 1m짜리 골목이나 1.5m짜리 골목이나 어떤 골목길, 자동차가 못 다니는 그런 게 이제 통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리외신을 보면 대지에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그 대지에 진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지 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키고, 그럼 건축 행위를 할 때에 이 통로를 없애버려도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벌써 그 통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그 통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이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건축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 통로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그동안 사용했었던 사람은 통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출입을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원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해당자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풀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없애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죠. 예.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로를 없앤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에서 사도와 공도가 있죠. 사도는 말 그대로 사유권, 사유도로가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도상의 도로라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건축법상의 그 다른 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도로라 하더라도 개인 소유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에 사도인데요. 이 사도를 거쳐서 건축 행위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또 민원이라든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 사도의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을 보시면 강남 한복판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이 도로가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큰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이 도로는 사도이니까 타지역 차량의 진입을 금지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아직도 멀쩡하게 생긴 도로인데 이 도로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 사람이 그 일대의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다 집을 짓고 팔고 나갔는데 그 도로는 옛날 집장사의 도로일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 지적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청이나 나라에서 이 도로를 사야 되지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게 사로인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또 별도의 항목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좀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막다른 도로 사례가 있습니다. 지적도상의 통과 도로이지만 현장은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포털 사이트의 지도뷰죠. 포털 사이트의 지도뷰인데 스트리트 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랗게 볼 수 있는 선들이 보이죠. 그러나 여기 선을 보면은 지적도상에는 통과도로인데 이상하게 포털 사이트의 스트리트 뷰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트리트 뷰를 보니까 계단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표현이 안 됩니다. 그게 경사지든지 계단이든지 막다른 도로 뭐 이런 부분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계단 같은 경우는 지적도상이나 토지 이용 계획상에 표현이 안 된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계단이 있어요. 계단은 뭡니까? 차가 못 올라가잖아요. 차가 못 올라가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막다른 도로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질의회실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까지의 길이를 재서 그 길이에 따라 폭을 확보해야 된다고 막다른 도로 폭의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한 번 더 살펴봐야겠다는 부분이죠. 이 현장 조사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건축사에 있는 겁니다.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허가 신청을 할 때에 현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현장 조사의 의무는 업무 대행으로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대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도로 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도로 폭을 재척을 해야 되는데 대지를 그대로 갔다면 대지 면적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대지 면적이 바뀌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실무적으로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련된 정의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리고 현장과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의 그 정의의 일부분을 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도 용어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용어가 많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까지 잘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영이었습니다.